안녕하세요. 87세 현역 가정의학과 의사 김순영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건강 고민을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깊어지는 걱정이 바로 뇌 건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자꾸만 되묻거나 익숙했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뇌 노화, 그리고 그 끝에 치매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질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웃는 평범한 일상들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것.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수십 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뇌 노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늦추고 뇌 기능을 되살릴 놀라운 힘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이것 한 숟가락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유전이야, 이제 와서 소용이 있나 하고 미리 포기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회복력과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를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비싼 영양제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비결들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약회사는 이런 내용이 달갑지 않겠지만 대단한 약들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뇌 건강 비결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올해 70대 후반의 김일현 선생님이십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각종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시고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2시간씩 걸으실 만큼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죠. 그런 김일현 선생님께서 1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주 가던 공원 가는 길인데도 문득 방향이 헷갈리는 느낌을 받거나 자주 쓰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찾아다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즐겨 참여하던 모임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나중에 떠올리려 하면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는 것 같고 새로 나온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데에도 유난히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 선생님은 자신감을 잃고 내가 혹시 치매 초기인가 하는 두려움에 좋아하는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김 선생님 자신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유전인가 보다 하고 애써 외면하려 하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드셨고 용기를 내어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김일현 선생님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원장님,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때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그 변화는 바로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저를 찾아와 주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뇌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김일현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일상 속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 바로 그 뇌 건강주의 신호들 말이죠. 이런 신호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부터 뇌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어떤 신호들일까요? 자주 사용하던 물건, 안경, 열쇠 등을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찾아다닐 때, 김일현 선생님처럼 말이죠. 조금 전 들었던 이야기나 약속이 가물거려 자꾸 되물을 때, 계산할 때 가게에서 공과금 납부 등 전에는 당연히 되던 암산이 버겁게 느껴질 때, 새로운 물건 리모컨, 키오스크 등 사용법 익히는 것이 유난히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때, 잘 알던 동네 길인데도 순간 여기가 맞나 하고 낯설게 느껴지거나 낯선 곳에 가면 불안감이 커질 때, 예전과 달리 웃음이 줄고 쉽게 짜증이 나거나 하루 종일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이런 신호들 중 혹시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우리 뇌가 돌봐달라고 보내는 작은 외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뇌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의 뇌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반면에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이상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자주 멍해지는 증상들은 즉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현 선생님처럼 일상 속 주의 신호를 느끼셨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뇌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이것 한 숟가락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 회복 프로젝트의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것 한 숟가락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들기름, 특히 우리 땅에서 정성껏 짜낸 좋은 생 들기름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겨우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뇌 건강을?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최신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들기름이야말로 뇌 건강을 위한 숨겨진 비밀 병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0대 후반의 최 선생님은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져 얼마 전 식사하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최 선생님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죠. 저는 다른 방법과 함께 매일 아침 공복에 볶지 않은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달 후 최 선생님의 가족들이 놀라워하며 제게 연락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방금 먹은 밥을 기억하세요. 대화 내용도 따라오시고요. 마치 뇌에 꼈던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들기름 한 숟가락의 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놓치는 걸까요? 아마도 너무 흔해서, 너무 저렴해서, 아니면 비싼 영양제만 찾아 헤매느라 정작 우리 곁에 진짜 보물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반드시 볶지 않은 생들기름이어야 합니다. 들기름 속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공복에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 드시는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뇌에 최고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김일현 선생님처럼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김일현 선생님께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뇌 건강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들기름 한 숟가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들기름의 효과를 몇 배, 몇십 배로 끌어올리는 나머지 황금 열쇠들이 있습니다. 함께 실천할 때 잃어버린 뇌의 젊음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는 비밀들이지요.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젊게 되돌리고 김일현 선생님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7가지 황금 열쇠들을 하나씩 그 비밀과 실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첫 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우리 몸과 뇌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뇌편한 밥상입니다. 뇌도 자동차처럼 좋은 연료를 넣어야 잘 달립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뇌의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의 기본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 영양제나 특별한 식재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 통곡물 위주로 식탁을 채우고 건강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 마인드 다이어트 같은 뇌 건강 식단들도 모두 이 원칙을 따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셨던 전통적인 밥상이 바로 이런 뇌 건강 식단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야채와 나물 반찬이 풍성하고 탄수화물은 현미나 잡곡 위주였으며 단백질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로 주로 섭취했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까요? 뇌가 사랑하는 황금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려고 노력해보세요. 첫째, 뇌세포의 친구, 건강한 지방입니다. 앞서 들기름 한 숟가락의 기적을 말씀드렸죠.
이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뇌의 신경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생선 반찬을 챙겨 드세요.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과 아보카도 역시 뇌에 좋은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뇌를 지키는 방패,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 주목하세요. 보라색 블루베리, 포도, 가지,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주황색 토마토, 당근, 호박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뇌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매일 5접시 이상 다양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뇌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곡물입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빵이나 면은 통곡물 제품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뇌 기능의 기본 구성 요소, 단백질입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 세포를 구성하는 데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살코기,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을 통해 매일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뇌 활동에 좋습니다.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위험한 음식들, 뇌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뇌 노화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위험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설탕입니다. 과자,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심지어 가공식품에 숨겨진 설탕까지.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 건강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쌀밥도 과다 섭취 시 설탕과 유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찌개, 국, 젓갈류, 가공식품 등의 많은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뇌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뇌 기능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과자, 케이크, 가공 버터 등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화 지방도 과다하면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성분표에서 트랜스 지방이나 부분 경화유 같은 표기를 확인하고 피하세요. 뇌 건강을 위한 황금 식사 습관, 어떤 음식을 먹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는지입니다. 몇 가지 황금 식사 습관을 기억하세요. 첫째,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시간에 적정량을 드세요. 끼니를 거르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 먹으면 혈당과 신진대사에 혼란을 주어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금식하세요. 밤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강 선생님이십니다. 강 선생님은 평소 식사 후 늘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을 자주 받으셨습니다. 소화제 없이는 식사가 불안정할 정도였죠. 제가 식사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빨리 드시고 밤늦게 야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강 선생님께 매 끼니 천천히 씹는 연습을 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일절 아무것도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시고 한 달 후 강 선생님께서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소화가 이렇게 편안해진 것도 놀라운데 식사 후 머리 멍했던 게 싹 사라졌어요. 낮에 정신도 훨씬 맑아졌고요. 강 선생님처럼 올바른 식사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의 편한 밥상과 황금 식사 습관, 이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첫 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뇌를 위한 첫 번째 황금 열쇠 식사, 두 번째 운동에 이어 우리 뇌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낮 동안 얻은 정보를 단단히 저장하는 최고의 보약은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뇌에게 잠자는 시간은 가장 바쁜 시간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사용하고 생긴 뇌 속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마치 건물을 청소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뇌 건강에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누워있는 것보다 깊고 효율적인 잠을 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깊은 잠이라고 불리는 수면 단계에서 뇌 노폐물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학습하고 기억해야 할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적게 자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 모두 뇌 건강과 수명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제이커브처럼 말이죠. 내게 맞는 적정 시간을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질 좋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수면 습관 팁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위한 황금 수면 습관. 첫째,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최대한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뇌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잠자는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방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습도는 적절하게 유지하고 빛과 소음이 차단된 어두운 환경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뇌를 쉬게 해주세요. 취침 바로 전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리내어 책을 읽어보세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몇 장만 읽어도 신기하게 잠이 스르르 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진료했던 76세 최 선생님이십니다. 최 선생님은 밤에 잠을 자꾸 설쳐 낮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져 좋아하는 뜨개질도 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저는 최 선생님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30분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소리내어 책을 읽는 수면 습관을 실천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최 선생님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원장님, 밤에 깊이 자니 아침이 너무 개운해요. 낮에 멍했던 머리가 사라지고 뜨개질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질 좋은 수면이 뇌 기능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질 좋은 수면, 이것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드는 세 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식사, 운동, 수면에 이어 우리 뇌를 지키는 네 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짧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코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뇌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손상시키고 뇌 노화를 빠르게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뇌가 늘 비상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라는 뇌의 도구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나만의 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일하는 것에는 시간을 내면서도 마음이 지쳤을 때 충분히 쉬는 쉼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아니, 일기 쓰는 게 무슨 스트레스 관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옮겨 적는 과정 자체가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해주고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일기를 쓰는 동안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점차 낮아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소갈이하며 뇌를 괴롭히는 대신 글로 풀어내면서 뇌에 보상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늘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성향이 강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밤에 잠도 설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저는 이 선생님께 다른 조언과 함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오늘 좋았던 일 3가지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짧게라도 적는 감사일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제 진심 어린 권유에 속는 셈치고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이 선생님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원장님, 정말 신기하네요. 전에는 안 좋은 일만 생각났는데 매일 좋은 일을 찾다 보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괜히 짜증내는 것도 줄고 잠도 더 깊이 잡니다. 하시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일기 습관이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걷어내고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당신의 뇌를 젊게 지키는 4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바쁘더라도 꼭 뇌에게 쉼을 선물하세요. 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에 이어 뇌를 더욱 젊고 활력 있게 만드는 5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인지 자극입니다. 이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은 강화됩니다. 마치 근육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뇌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뇌에 좋은 인지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은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뇌를 깨우는 황금 인지 활동.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서예, 컴퓨터 배우기 등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둘째, 뇌를 사용하는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바둑이나 장기 같은 전략 게임, 그림 그리기 등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활동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활발한 대화와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자체가 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산책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거나 왼손을 주로 쓴다면 오른손을 사용해보는 등 사소한 변화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진료했던 81세 김 선생님이십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며 인지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와 시 낭송 모임에 나가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게 되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쁨을 느끼셨고, 시 낭송 모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를 외우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몇 달 후 김 선생님께서는 원장님, 머리가 젊어지니 다시 살맛이 납니다. 이게 제 2번째 청춘인가 봐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새로운 자극으로 뇌를 깨우는 것, 이것이 당신의 뇌를 젊고 활력 있게 만드는 5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배우고 활동하는 즐거움을 놓지 마세요. 자, 5번째 황금 열쇠에 이어 6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뇌는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뇌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오일이 부족한 것과 같죠. 뇌 혈관을 맑게 유지하고 뇌의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을 똑똑하게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두 잔, 식사 전후, 활동 중간중간 꾸준히 마시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 조절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러한 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 선생님이십니다. 박 선생님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커피나 차만 드셨죠.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권했더니 일주일 후 박 선생님께서 원장님 신기하게 머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오후에도 정신이 맑네요. 하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뇌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황금 열쇠입니다. 이 황금 열쇠는 특히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바로 근육 저축, 즉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 뇌 건강에 유익한 여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좋은 신호들도 줄어들고 이는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어떻게 근육을 지킬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맨몸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 단백질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의 재료를 공급해 주세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진료했던 85세 윤 할머니이십니다. 윤 할머니는 같은 연배 친구들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으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간단한 체조와 걷기를 하시고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윤 할머니는 몸이 튼튼하니 뇌도 튼튼한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근육 저축이 뇌 건강과 활기찬 노년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뇌 건강을 위한 7가지 황금 열쇠,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인지 자극, 수분 섭취, 근육 저축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중요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7가지 황금 열쇠, 듣기만 해도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를 골라 딱 5분이라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거나 점심 식사 후 10분 걷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끄고 책 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며 당신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씨앗이 됩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일현 선생님은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시작으로 이 황금 열쇠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김 선생님은 잃었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시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공원을 활기차게 걸으시는 예전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김 선생님은 원장님 다시 살 맛이 납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김일현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탓, 유전 탓하며 뇌 건강을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뇌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작은 황금 열쇠들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젊음과 활기를 되찾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합니다.